글로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 교양으로는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가 결집되어 있는 책인 고전과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세계사는 알면 알수록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현상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인물로 읽는 세계사 교양 수업 365라는 책은 정치, 철학, 종교, 과학, 문학 등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세계사를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어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오늘은 세계를 움직인 365명의 인물을 통해 교양의 핵심이 되는 세계사 상식을 채울 수 있는 책, 인물로 읽는 세계사 교양 수업 365의 내용 중 3명을 소개해 보겠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며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대표저서 자연에 대해서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저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소아시아의 고대 도시 에페소스에서 태어났다. 귀족 계층에 속해 에페소스의 정치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밀레투스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 아낙시만드로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피타고라스로부터 철학을 배웠으며 이후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수종에 걸린 뒤 스스로 치료하려 하다가 실패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사상 체계를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시했던 사상적 문제는 만물은 흐른다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변화와 생성을 중시하는 말이다.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거나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 눈앞에 있는 책상은 내일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있겠지만 이것은 상황을 일반화해 나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모든 물질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기 때문에 사물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훗날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으며 철학사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변증법의 시조로 여기기까지 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는 과학적 사고의 기본 정신도 엿보인다. 과학적 사고의 기본 정신이란 운동과 변화의 기록을 통해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즉, 운동과 변화 속에서 아르케로서의 법칙성을 찾고자 한 과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만물은 하나다. 나 하나에서 만물은 시작된다와 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들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적 위인이었음은 물론 위대한 과학적 사고 방법의 창시자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시대는 철학, 자연과학, 수학이 학문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그래서 그는 철학과 자연과학적인 원리도 추구하였고 이 덕분에 훗날 여러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 사고를 제시할 수 있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의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트 이론과는 크게 다른 정신분석 이론을 다수 제시했다. 그가 주장한 집단 무의식이나 성격 유형론은 심리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융은 바젤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프로이트와의 교류는 1907년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훗날 서로 결별한다. 1911년 국제정신분석학회 초대 회장이 된다. 이후에도 많은 저서를 남겼고 1961년 사망했다. 융은 프로이트처럼 개인이 가진 리비도를 중시하지 않고 개인의 무의식만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강조한 정신분석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무의식이 개인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같은 집단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개인의 꿈이나 공상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여러 시대나 민족의 신화에도 공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과 인종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혹은 예부터 존재하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융은 이 무의식 영역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우리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이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공통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공감하거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융의 이론 중에 특히 성격 유형론은 주목해야 할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활동 방식을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두 가지 태도로 나누었고, 이를 더 자세히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두 가지 태도와 네 가지 기능을 조합해 8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대략적인 속성을 파악하기에 유효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제시한 이 방법은 개개인의 인간이 자신의 특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리 분석 테스트도 융의 성격 유형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융은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도 열심히 연구했다. 연금술이나 점성술만이 아니라 불교의 만다라나 UFO 등도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이 때문에 융의 이론을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발상은 불교의 유식 사상, 즉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불교 교리에 가깝다. 융파의 심리학이 일본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불교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이론 물리학자로 양자역학의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일스 보어. 보어는 원자 모형을 발표한 업적으로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원자 폭탄 문제에 관해 원자력 국제관리 협정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보어는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코펜하겐 대학 생리학 교수였다. 성장해 1912년에 코펜하겐에 이론 물리학 연구소를 설립한다. 1913년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확립하고 그 뒤 1922년에 원자 물리학의 공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1939년에 보어의 원자핵 분열 예상을 발표한다. 이 예상은 원자폭탄 개발 촉진으로 이어졌다. 보어는 물리학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보어의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핵 분열 예상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영국 물리학자 러더퍼드가 제창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 보어의 양자 조건에 따라 원자가 성립되는 모델이다. 이 조건이란 전자는 양자핵 주위를 돌 때 특정 궤도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 가장 안쪽의 원자 궤도를 도는 전자는 그 이상 원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핵 분열 예상은 단적으로 말하면 우라늄 235는 다른 우라늄 동위 원소보다 분열을 일으키기 쉽다는 의미다. 보어는 이론 물리학의 확립에 막대한 공헌을 해 이후에 물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그의 연구 자세는 자연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리학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그의 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에게 학문이란 인간이 자연에 어느 정도로 깊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다. 또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에게 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알 수 없다라고 보어가 반론했다는 일화가 있다. 보어는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 진정한 물리학자였다.